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관련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기는 워낙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샘플로만 보여드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좀 바꿔서 사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형법에 보시면 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고소장입니다. 자, 고소인은 김어굴로 했고요.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가상이고요. 주소를 쓰시고 직업을 쓰시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010-123456778이라고 썼습니다.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고소인 진술을 받기 위해서 경찰이 고소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락받으실 수 있는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피고소인은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은 잘 없겠죠. 그래서 잘 속여 라고 가상의 인물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주소는 알고 있는 주소가 사무실 주소라서 사무실 주소를 적어 봤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가상의 전화번호, 그리고 차량을 운전한다면 가상의 차 번호도 하나 적어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잘속여의 전화번호를 010-2345-6789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썼는데 경찰이 전화해도 더 이상 이 전화번호는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010-2345-6789에 대해서 통신사에 조회를 해봤더니 이 번호는 잘속여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가입된 전화번호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지고 알아봤더니 아들이 전화번호 하나만 개통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개통해줬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 잘속여가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힌트를 주게 되면 경찰은 결국은 이 사람 소재 파악을 해내니까요. 최대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써주면 피고소인이 결국은 마지막에 특정될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단하게 썼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소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21년 3월 15일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땡땡 카페에서 고소인 괄호 피해자에게 사업 때문에 A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너무 많다. 이번에 새로 알아본 B대부업체에서 새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 A의 은행 대출금을 갚으려고 한다. 그래서 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갚아주겠다. 곧 회사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이 들어오니 대출 원리금은 문제없이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21년 3월 30일 B대부업체로부터 1억 원을 대출을 받도록 하고 이를 당일 피고소인에게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피고소인이 1억 원을 갚지 않아서 고소인이 대출금 1억 원을 전액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해당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썼습니다. 범죄 사실에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속여서 어떻게 돈을 편취했는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사기죄는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으면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나를 속인 거, 그리고 그래서 나한테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이 범죄 사실을 썼다라고 한다면 사기죄에 있어서는 이 고소 이유를 잘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기라는 것은 이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정황을 잘 설명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친 게 맞다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입증은 원래는 수사기관이 하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힌트를 주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을 주면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소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소인은 2021년 초 고소인과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피고소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 모임 장소에서 자신이 꽤 규모 있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건설업자로 소개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고소인의 명함을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소인은
자신은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피고소인이 당시에 나에게 명함을 줬다면 그 명함을 가치 증거로 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고소인도 건설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여서 당일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후로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피고소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경위. 피고소인은 2021년 3월 15일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땡땡 카페에서 고소인을 만난 자리에서 사업 때문에 A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너무 많다. 뭐 예를 들면 금액을 들었으면 구체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번에 새로 알아본 B대부업체에서 새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 A은행 대출금을 갚으려고 한다. 그래서 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갚아주겠다. 곧 회사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예를 들면 구체적인 금액 뭐 3억 원이 들어오니 대출 원리금은 문제없이 갚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대화 내용이 오고 간 이후에 서로 간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 혹은 문자로 대화를 했다면 그런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 등도 추가로 증거로 다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기범들이 이렇게 큰 돈을 빌릴 때는요, 단순히 그냥 호의로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보통은 적절한 대가를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돈을 융통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 내지는 이자조로 고소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카카오톡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겠다라고 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들도 캡처해서 같이 내면 좋겠죠.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믿고 2021년 3월 30일 B대부업체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채무확인서 같은 것을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은 당일 1억 원을 곧바로 피고소인의 C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체 확인증 등도, 사후증으로 바꿔야겠네요. 이체 확인증 등도 제출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자세히 써주면 됩니다. 간략하게만 제가 줄였는데요. 보시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만 믿었고 2021년 9월 30일에는 고소인 명의의 모든 채무가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1일에 B대부업체는 고소인에게 연락해서 2021년 9월 30일까지 원금 상환하기로 하셨는데 원금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하고 알려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세한 경위나 관련된 증거들을 제출을 하면 될 것이고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피고소인은 잠시 후에 전화를 다시 주겠다고 한 뒤로 고소인의 전화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캡처를 떠서 같이 제출하면 될 겁니다. 피고소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고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고소인이 동창회 친구들을 만나 피고소인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더니 피고소인은 2020년 초부터 동창회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신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제대로 된 일이 없어 무직 상태로 놀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사실확인서 혹은 나도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서류를 받아가지고 같이 제출하면 이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서를 내도 좋고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서 그 사람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도 좋을 겁니다. 고소인은 이에 비로소 피고소인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쓰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이 파악되었다면 그 내용들을 상세히 써주고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같이 넣어주면 될 겁니다. 자, 증거자료 해서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세부 내용들을 넣으면 될 겁니다. 이 중복 고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복 고소를 하게 되면 먼저 접수된 사건이 끝날 때까지 후에 접수된 사건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고소인지 여부를 꼭 밝히시고요. 관련 형사사건이 이미 다른 경찰서 등에서 수사 중에 있는지도 밝혀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관련 민사소송 유무도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사건을 내가 민사로 해결할 뜻이 강하다라는 것을 내비치게 되면 형사사건으로는 잘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지 아니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민사소송을 할 거니까 최대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좀 잘 해주십시오 라고 강하게 어필할 것인지를 고민하신 다음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체크를 하시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8번 기타.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시고
고소인 여기 이름을 쓰시고 도장을 찍고 간인해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인적증거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도 사기를 당했다더라 한다면 그 친구의 이름, 전화번호들도 적으시면 되고,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 여기서는 증거서류는 그 사람 때문에 생긴 내 채무, 그리고 증거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캡처 화면 같은 것들을 다 첨부를 해서 같이 제시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사기 범죄 관련해서 고소장의 샘플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기 같은 경우가 고소장 작성의 니즈가 가장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기가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기를 친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밝혀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반드시 나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결정적이었던 그 거짓말들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건설업을 한다. 그렇다면 건설업을 하지도 않는데 건설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짜 명함을 제시했다면 입증하기가 좋겠죠. 두 번째로는 내가 받을 공사 대금이 있다라고 했는데 전혀 공사를 한 적도 없고 최근 1년 동안은 계약한 적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기라는 점이 매우 잘 드러나겠죠. 자, 세 번째로는 나한테 받아간 돈의 용처입니다. 분명히 피고소인은 그 돈을 A은행에다 넣겠다고 했는데 A은행에 돈을 갚은 적은 전혀 없고 그 돈을 생활비로 다 쓴 정황이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다 모아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사기 전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넣어서 충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 오늘은 사기 관련해서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사기 범죄를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고소장 제출하는데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한 번쯤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합니다. 저는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